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굿모닝 이슈.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지난 12월 26일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와 올해 또 기대되는 K-콘텐츠 기대작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화 연결한 이후에 제가 팬이 됐습니다. 김영대 문화평론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대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네. 받으십시오. 아니 사실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오징어 게임 2 우리 최진만 기자님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요. 정주행했습니다. 정주행. 예. 그 우선 그 평론가님, 그 오징어 예. 게임 2 이거 평점 내린다면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어. 같아요. 생각보다 안 높네요. 예. 사실 근데 점수보다는 예. 좀 더 재밌게 보긴 했는데 예. 이제 만약 객관적인 점수를 내린다면 한 7점 정도? 7점에서 8점 정도일 것 같은데 뭐 예. 이거는 그냥 평론가로서 그냥 점수가 그렇다 뭐 이렇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실제 보면은 굉장히 몰입감이 있고 예, 재밌었어요. 또 예, 좀 비교하게 되기는 하죠. 사실 뭐 시즌 1에 비해서 예. 뭐 더 재밌다, 덜 재밌다 이렇게 뭐 말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있었어요. 예. 그 처음에 시즌 2를 보고 첫 인상은 막 그렇게 너무 재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특정 장면들이, 특정 예. 게임들이, 뭐 혹은 어떤 그 특정 배우들의 어떤 연기가. 그래서 예. 제가 이거를 한 번을 더 봤고요. 그리고 그 나온 그 소위 말하는 짤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다양한 형태의 짤은 원 때보다도 더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요즘의 어떤 트렌드와 잘 맞는 이 드라마만의 또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봤던 느낌보다는 두 번째 봤을 때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총 7편이거든요. 7회. 근데 1편부터 6편까지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혹평을 했잖아요. 뭐 1편보다 맞아요. 너무 안 좋다. 근데 네. 7회는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그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총을 들고서 이제 반역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그걸 껴하잖아요. 예. 뭐 주인공 성기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동조하는 분들은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기훈의 그 계획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그렇죠. 너무 무모하죠. 갑작스러웠다라는 인상도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계획에 빨리 동조할 수 있었는지가 저는 좀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좀 생략이 많이 됐다. 그 따라가는 왜 감정선이라든지 예. 어떤 논리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더 그거를 집중력 있게 보여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반란이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원래 이 드라마라는 거는 설득의 또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맞아 저래서 저랬을 거야라는 그 설득 과정이 있는데 예. 그게 조금 덜 보여줘서 아쉬웠죠. 아니 그래서 황동혁 감독 나중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이제 네. 시즌 3에서 뭐 얘기를 더 하겠다. 그리고 아마 올해 여름 정도에 좀 빨리 나온다면서요, 이번에는. 그런 네, 얘기가 뭐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이미 뭐 그걸 계획을 해놨을 수도 있겠고 아마 시즌 2가 이제 예. 시즌 2에 쏟아지는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일단 사람들은 결론이 안 나는 거를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즌 1은 그 이어진다는 거를 암시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의 스토리는 완결이 됐잖아요. 근데 맞아요. 시즌 2는 중간에 그냥 끊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전 세계의 그런 그 대중들의 반응을 염두에 둔 그런 아마 계획이 좀 변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쪼개기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 2에 원래 뭐든지 만약에 이게 3편이 시즌 3가 완결이라고 돼 있나요? 뭐 그 제가 좀 정확히 그건 모르겠는데 예. 보통 이 트릴로지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예. 2가 그런 답답함을 주긴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시즌 3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보통은 이렇게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얼마 전에 그 골든글로브 작품상 기대를 많이 했지만 후보작이긴 했지만 좀 수상은 불발이 됐습니다. 이 해외 지금 평가가 좀 어때요?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내 평가보다는 조금 더 호의적인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는
그 관점은 물론 우리가 뭐 국뽕이라든지 뭐 이런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국내 대중들이 조금 더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임이나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정밀함을 따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실제 저런다.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드라마에서 잘못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걸 좀 더 정밀하게 평가를 하죠. 근데 해외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걸 바라봤을 때 그 신기하고 재밌는 부분이 먼저 들어와요. 뭐 거기 들어가 있는 전통 게임이라든지 예. 뭐 혹은 배우들의 연기 같은 것도 조금 더 그 임팩트를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뭐 화제가 됐던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그 공유 씨가 이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면서 예. 이제 그 뭐 아주 비극적인 결과입니다만 뭐 그런 게임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정재 씨의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강렬함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 대중들은 저게 연기가 뭐 옛날에 뭐 어떤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어색했다, 뭐 대사 처리가 어땠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또 배우에 대한 비하인드를 아니까. 예. 그리고 뭐 골든글로브 같은 경우는 뭐 기대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일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쇼군이라는 드라마가 지난 에미상부터 해서 워낙에 기세가 좋았죠. 평가도 좋았고. 예. 그래서 수상까지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우리 K 전통놀이 예. 여러 개가 이번에 등장했잖아요. 뭐 공개놀이도 네. 있었고 딱지치기도 있었고. 예. 아주 그 황동혁 감독의 어떤 고심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황동혁 감독이 정말 뭐랄까요? 이게 해외 또 외국의 대중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억을 되살리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의도를 정말 잘 만족시킬 줄 아는, 그러니까 정말 감이 좋다, 센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저게 드라마가 되나? 저게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연출이 되나 싶은. 이번에도 그 뭐 공기놀이라든지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짝짓기. 하면서 이제 게임에 실패했을 땐 또 다시 또 뒤로 가서 그걸 뭐 이렇게 주워오기도 하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게 드라마의 내용으로는 저런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 싶은 것들이 너무 재밌게 그리고 또 촌철살인으로 연출이 잘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특히 이 게임을 모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뭐 이게 짤로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거는 둥글게둥글게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게임은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노래가 둥글게둥글게라는 노래가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동요잖아요. 게임송인데 이게 그 언어 자체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노래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둥글게둥글게라는 게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올라가 다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무섭고 정말 끔찍한 분위기 속에서 저런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진지하게 또 게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몇 명은 또 춤을 추고 있고 이런 맞아요. 약을 드신 분이 거기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렇군요.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정말 그 묘한 호러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연출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얘기 들으니까 둥글게둥글게가 약간 주술적인 느낌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갑자기 그냥 아무도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게 연출을 굉장히 미학적으로 했는데 돌아가는 장면을 위에서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그 약간 이게 그 회전목마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외국 뭐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왜 서커스단이나 피에로나 이런 것들이 갖는 그 미국에서 좀 호러적인 이펙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예전에 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유사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세요? 저는 역시 그 이병헌 씨의 등장 모든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이병헌 씨가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성기훈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이게 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이병헌 씨가
그 성기훈 캐릭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네.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 연기예요. 네. 이 그때 좋은 사람이었다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가 하는 그 눈빛 연기가 대단하고요. 저는 지금 놀이 중에서는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이병헌 씨인데 그 팽이를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폭소가 터지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기도 한. 예. 역시 뭐 최고의 배우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그 평론가님 이거 이제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그 이병헌 씨는 그 이전 참가자 맞죠? 아니에요? 예. 아니 수상자 같은데 그렇다고도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뭐 스포일 수도 있지만. 예.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 근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네. 양동근 씨가 출연하거든요. 엄마랑 같이 출연을 해요. 근데 짝짓기를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를 버리. 그 진짜 그 비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는 이해를 해요. 그걸 또. 엄마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예. 그렇구나. 꼭 그 볼게요. 짝짓기 하다가 그 갑자기 같이 편을 먹던 한 사람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맞아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그 묘사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실은 이게 오징어 게임이 주는 하나의 쾌감이기도 하고 주제의식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2는 정말 투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또 어떻게 또 그 파가 또 나눠지는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정치 상황과도 연결이 되면서 이거를 알고 했다면 정말 천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게임만 사회상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그냥 게임이 쭉 갔잖아요. 근데 2편에서는 게임마다 나갈 사람이 더 많으면은 다수결로 해서 많으면은 그 나갈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 상황이 진짜 아주 박진감이 넘치거든요. 오늘 방송 후에 그 항의 댓글이 많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스포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다. 좋다고 한 방송인데 오히려 욕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럼 당분간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지난해 말에 개봉이 됐고 이제 올 여름 정도면 또 3 나옵니다. 이 열풍 좀 당분간 갈 거라고 보세요, 평론가님은? 그렇죠. 지금 사실은 거의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기다리는 드라마로도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해외 팬들에게 워낙에 인기와 지명도가 있고 좀 수많은 서브컬처적인 컨텐츠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기는 뭐 시즌 3에서 절정에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K 컨텐츠가 계속 이렇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한 작품만 잘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또 주목할 만한 좀 다른 K 컨텐츠들 뭐 좀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뭐 텐트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인 작품들이 좀 먼저 주목이 되게 마련일 것 같은데요. 이 한 5년 이상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리고 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이민호, 그 공효진 씨가 주연한, 별들에게 물어봐. 이거 최근에 시작했죠. 방영 시작했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뭐 이제 또 하나의 또 기대작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디플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전지현 강동원 주연의 북극성 뭐 이런 게 있겠죠. 또 뭐 송중기 씨의 뭐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사실 뭐 오징어 게임 3 가장 뭐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변우석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맞아요, 요즘에 변우석 씨의 차기작도 있겠고요. 뭐 여러 작품들이 뭐 사실 지금 작품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또 뭐 아이유 씨가 나오는 동백꽃필 무렵에 제작진이 또 의기투 앞에서 뭉친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주도 출신 뭐 그 주인공의 드라마가 되겠죠. 뭐 이것도 있고요.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뭐 다 사실 사랑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 컨텐츠 어떻게 해야 좀 살아남을지 마지막으로 좀 전망 한마디만 더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은 K 콘텐츠가 여러 가지 요즘 그 전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뭐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소재와 어떤 작가라 그러죠. 사실 미국이나 영드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작가진들의 역량이 굉장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 좀 부족한 게
이 드라마 어떤 작가들의 풀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키워내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소재들을 조금 더 정교한 예. 네, 어떤 드라마 신업적으로 그런 정교한 드라마를 또 많이 기획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그렇죠. 드라마라는 게. 그래서 예. 스토리텔링의 어떤 시스템과 또 기술,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굿모닝 이슈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 2와 관련돼서 문학의 전반적인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네. 김영대 문화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